어제 그래도 전략을 잘 꾸리고 잘 대처해서 HLB의 기준에 이번 주 계좌 메타방 계좌 수익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입니다. 일단은 45.6% 수익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 어제 종가의 37%대 수익이었는데 수치상으로 이제 8%를 들어 수익을 만회를 한 거예요. 어제 기준에 HLB생명과학이 절반 그리고 HLB가 절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두 종목의 그 지금 퍼센테이지 상승률은 5.67, 2.39니까 합산하면은 7, 8, 4%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4% 전일 대비 올라왔는데 일단 뭐 잘해보려고 매매를 몇 번 이렇게 했어요. 해서 137 대비 4%면은 4일은 4, 137이면 5.6, 5.45 전일 대비 5.45 수치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5%뭐 6%라고 해도 오늘 계좌 수익이 한 2%는 더 나 있는 거예요. 그죠? 전일 종가 대비 매매 안 하고 갖고 계신 거 대비 매매를 안 하고 갖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 그거 대비해서는 2% 정도는 수익이 더 나 있는 겁니다. 계좌 수익으로. 그래서 이번 주 목표가 50% 채우는 거였는데 장중에 어제든 오늘이든 50%는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메타방 기준의 조기 청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달 기준. 아직 뭐 두 번째 달이 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1월 29일 날 스타트를 해서 1월 29일 그리고 스타트 하고 나서 이제 뭐 10일 거래일 만에 10일 거래일이 맞네. 어제 왜 20일 거래일로 착각을 했죠? 그 10일 거래일 만에 21% 수익으로 첫 달 20% 수익에 대한 목표치는 10일 거래일 만에 달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수익률이 축소가 된 거죠. 20일 거래일은 축소가 돼서 이제 19%, 25%까지 올라왔던 게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8일 날 HLB의 23%대 폭등의 그 수익을 매매를 좀 매도 뭐 이렇게 하면서 44%로 들어 올려놨고 이번 주가 선거일 동안에 거의 뭐 수익이 그럼 없는 거죠. 장중에 이제 뭐 좀 50%까지도 올랐다가 거의 이제 수익이 없는데 어제 변동이 컸던 걸 감안하면은 어제 뭐 끔찍했잖아요. 변동률. 그래서 어제 기준 감안하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해드렸고 교육해드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HMM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알테오젠 가장 최근 기준에 그다음에 HLB 그다음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처럼 뭐 27%까지 올라왔던 HLB 생명과학이 급격히 밀려서 강보합 수준인가요? 그렇게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HLB가 어제 4% 강세에서 15%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그랬는데 1월 23, 29일 날 벌써 한번 있었어요. 그런 흐름이. 근데 23일 날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FDA 승인 관련된 그 내용 승인 신청했다고 그러고 이제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9일 날이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연출이 되는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23일, 29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32거래일 동안에 123%가 올라옵니다. 시가총액이 작지 않잖아요. 지금 올라와서 이제 13조니까 그 당시 한 6조 그 정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그 말씀드린 11%까지 초강세를 띄다 마이너스 8%. 저 때 조금 불편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결론은 그 이후의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동률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따지면 최고점까지의 기준에 132%인데 오늘 뭐 고점 넘겼으니까 그 이상이지. 종가 기준으로 119% 저점 대비. 근데 이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뭐 알테오젠까지만 볼까요? 뭐 멀리 떨어진 거
다 볼까요? 한번 어제 다 한번 해드린 건데 알테오젠이 얘도 장중에 플러스 3%인가 뭐 그런 상태에서 공시 나오고 나서 뭐 갑자기 막 비이성적인 흐름 나오다가 결론은 돌려졌죠. 돌려지면서 저자락에서부터 저 짧은 구간에 거래 수반하고 들어올린 뭐 최고점까지의 기준, 뭐 어제 고점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 기준의 흐름이 150%, 9거래일 만에 150%. 그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142.94 저점 대비. 그러니까 저게 정점이 아니다. 정점이 되려면 정점의 인식이 잡혀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니까 뭐 오늘 다시 들여다봤던 HMM, 오늘 조금 전에 들여다봤던 HMM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HMM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참 시가총액 얘도 저 당시 굉장히 큰 종목이었는데 뭐 끝까지 올라간 그거 말고라도 끝까지 올라간 거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 자리까지의 상승률만 놓고 따지더라도 저희 5만 원 넘겼었거든요. 그죠? MSCI 지수 편입되고 뭐 저 당시에 물동량 증가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물류 대란 나고 뭐 항구 막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전날 프로그램 무지하게 때려 사고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라 그랬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때려 샀기 때문에 원래 우리 전략 종목이었고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들어갔었고 전날 거래대금이 아까 확인해 보니까 7천억이었잖아요. 굉장한 거래대금이 터졌었고 근데 세상에 플러스 8.82에서 마이너스 9.73까지 와 강력한 매수를 했던 프로그램이 90만 주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걸 막 내려 때리기 시작하는데 더 팔더라고. 저거 견디기 힘들죠. 고점 대비 15% 이상 밀린 거 아니에요. 수치상으로는 18% 밀린 거고. 근데 결국은 저게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이 1조씩 막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꽤 많단 말이야. 최근 들어서도. 근데 무슨 7천억 터지고 저 흐름이 이게 무슨 정점이 되겠냐고. 그래서 정점 아닙니다. 좀 횡보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을 HLB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정점의 기준은 어떻게 잡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를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날 모든 2차 전지가 다 마찬가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모든 2차 전지의 흐름. 어떤 흐름인데 고점 대비해서 3시 넘어서 갑자기 어제는 1시잖아요. 3시 넘어서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뭐 150만 원까지도 필요 없고 82만 원 찍을 때까지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 밀려서 전날 다 정점이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야 끝났어 정점이야 라고 하는데 윤정두만큼만은 이거 절대 정점 아닙니다. 절대라는 표현 써가면서 우리가 저 당시에 저 종목을 공략을 했든 안 했든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16년, 17년부터도 공략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 최근에 한 거는 22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22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2차 전지가 22년 하반기 이후에 30에서 50% 밀렸었죠. 그러니까 이 기준의 흐름에서 에코프로의 기준은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 주식수가 그때 당시에 2,345만 주인데 지금 늘어나서 2,360만 주인가 뭐 2,460만 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얼마냐면 한 3조가 안 됐어요. 3조가 안 된 종목인데 이날 얼마까지 올라간 거냐면은 전날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온 거야? 5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13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 기준에 딱 우연찮게 HLB의 시가총액 수준하고 딱 맞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변동률도 HLB 수준인 거야. 얘는 9% 오르다가 15시 이후에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요거 마이너스 10%까지. 예? 그리고 3월 23일 요게 아니라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그리고 이때가 11만 9천 원 1월 말 저점에서 1월 말일 저점 대비 50만 원이면은 400% 올라온 거예요. 400%. 그죠? 400% 올라왔으니 다들 뭐라 그래? 손가락질하고 야 이건 개거품이다. 이거는 정점이다 끝났다. 그거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거품이다. 맞아요, 거품이야. 엄청난 프리미엄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달 현재 기준에 30만 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엄청난 프리미엄이에요, 저게. 거기다가 최단기간에 이 2달 만에 오늘 이격도에 대한 교육 배웠죠. 이격에 대한 교육. 그걸 감안했을 때 2달 만에 400% 올라온다. 시가총액 3조짜리가 12조, 13조까지 간다. 미친 거지. 농담이 아니라. 안 그래요? 거기다가 50만 원이라고 쳐요. 50만 원 근처 49만 5천 원,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50만 원. 50만 원에서 장중 순식간에 뭐 10분, 15분 그 기간 동안에 40만 원 초반, 46만 5천 원, 아니 40만 6,500원. 근데 그냥 4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점 대비 20% 빠진 거야. 어제 4% 오르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온 HLB랑 똑같아. 근데 얘만 그랬냐? 아니라니까. 에코프로 BM이 22% 오르다가 강부하까지 밀렸다가 아니 종가는 저렇게 다 돌렸어요. 도지로. HLB도 종가는 저점 대비 다 돌렸잖아요. 일단. 그죠? 마이너스 3%로 끝났으니까 절반 정도 위에서 끝났단 말이야. 금양이 상한가 수준, 이수학이 상한가 수준에서 저기서 돌려놨다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원고가 지금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23일 날 바로 뭐 원고를 가지고 나갔는지 24일 날 갖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윤정두만 저기서 정점이 아니다. 그럼 정점이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윤정두가 아이 내 말만 믿어. 그건 나쁜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두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윤정두의 논리는 정점이 되려면 돌리지도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 기준에 정점이 되려면 거래대금이 1조 넘겼잖아요. 1조 넘긴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거래대금이 여기가 1조를 넘기고 이런 양봉이 떴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저 기준이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종가란 말이에요. 또 지금 이제 주봉으로 여기서 바꾸기보다 그냥 일봉으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있네. 정확히 저 상단 부분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2023년 3월 23일 원고거든. 방송 원고. 저걸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낱장 파일만 딱 올려드리면은 라이브 방송에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채팅방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종목 검색기에서 탈퇴. 에코프로 HN,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화, 금양,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게 진입 시간이 뭐예요? 탈퇴에 대한 진입 시간이라는 거야. 그죠? 2시 59분에 일률적으로 다 저렇게 나온 거야.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지.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점 대비 3% 밀리면 탈퇴 신호가 나와요. 수식을 제가 그렇게 넣어놨어. 이게 뭔데? 아니, 종목 검색기. 우리 이 종목 검색기 밑에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제가 별도로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했잖아요. 종목군들 좀 많이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보시면 V930 이런 거는 V930 이런 거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4종목이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종목이 뜹니다. 뜨고 나서의 뭐 손익범위나 등락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언제 떠요? 저기서 뜨는 거예요. 여기서. 1분봉으로 다시 볼까요?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뜬다고. 8,400원에 뜬다. 고점이 얼마에? 9,200원. 10% 오른 거야. 저 큰 무거운 종목이 10% 오르기 10%. 여기서 8,400원에 떠서. 어마어마한 거죠. 고점. 그래 탈퇴 신호가 나오잖아요. 저 탈퇴 신호는 고점에서부터 3% 정도 밀리면은 자동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게끔 해놨어. HTS 버전 보시면 띵동 차익실현 띵동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다 진입이 돼 있는데 탈퇴 종목 제외라고 오른쪽 위에 체크를 해놓으면은 탈퇴 종목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시가총액 작은 3천억짜리부터 다 그냥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수식을 잡아놓은 거야.
근데 요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서영 같은 경우 탈퇴 이렇게 떠 있죠. 왼쪽 화면에 탈퇴. 요 탈퇴만 제가 모아서 탈퇴만 모아서 1조 이상짜리죠. 전부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다 1조인가? 이수하기 1조. 그렇지. 이수하기 액분하기 전이니까 기업 분할하기 전이니까 저게 이제 1조 이상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금양도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다 탈퇴. 탈퇴 신호가 나왔을 때 등락률이 25%, 10%, 25%, 25%, 19%야.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이날 23일 날 3월 23일 날 22%대인가 올라가다가 밀렸을 때 저 탈퇴 신호가 나온 거야. 저게 강보까지 밀렸던 거. 에코프로는 저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지금 매수 신호에서. 그래서 저게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정점 아닙니다. 이때 당시 뭐 시황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정점 아닙니다. 정점 아니고요. 정점 아닌 근거는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지면서 저런 초강세 흐름을 연출하던 종목이 막말로 이런 데서 음봉 떨어지고 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면 모를까.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절을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비이성적으로 폭락으로 연출이 된다든가 시세가 끝나서 무너져 내린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 1조씩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뭐 거래대금 얼마씩 이런 얘기 못 들어보죠. 대부분 다 거래량만 얘기하잖아. 근데 거래량만 갖고는 안 되는 게 11만 9천 원짜리 100만 주 터지면은 얼마예요? 1190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0만 원까지 갔잖아. 150만 원에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이 터지는 거야. 똑같은 100만 주여도 1190억이냐 1조 5천억이냐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논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정점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에 13거래일 만에 얼마가 올라가요? 82만 원. 윤정도 말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죠. 무지하게 악을 쓰고 남들 다 정점입니다 했을 때 야 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기술적 분석을 할 줄을 모르면 방송을 나오지 말어. 당신들 때문에 수익 날짜리에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생기잖아 라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산을 드릴 때요. 우리 비중이 50% 이상씩 막 들어갈 때 이때가. 지금은 아예 건들질 않잖아. 왜? 거래대금이 정점 대비 20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세가 나온다고 봐. 이때처럼 시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좋아서 갑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는 그냥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나오는 거야. 거래대금이 터질 만큼 시장 관심이 집중된 거야. 누구한테? 얘한테만. 2차 전지가 다 갔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고 있어. 테슬라가 조정받고 못 가는데 얘네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얘만 비이성적으로 한 거야. 얘하고 금양 같은 애들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몇몇 코스모 그룹주 몇몇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는 우리가 4월부터 그래서 강연회 때 선물 드린 게 첫 번째가 작년 2월에 에코프로. 작년 2월에 에코프로 드릴 때도 종목이 한 달 만에 따블이 났는데 따블이 뭐야? 200% 올랐지. 그런데 그런 종목을 매수 사인을 내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2월에 강연 오신 분들 4월에 무조건 오셨겠지. 4월 1일 날 강연하면서 뭘 드렸어요? 에코프로 방금 그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사실상 저고점 찍고 난 다음부터는 포스코 그룹주로 옮기고 이거 거의 매매 안 했어요. 얘 해봐야 뭐 50만 원 깨졌다가 200% 오른 거고 포스코 그룹주 전혀 그에 못 미치지 않고 우리 평균 30만 원대 또 재편입했죠. 포스코 그룹주가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11월부터 재작년 22년 11월부터 주력주였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비중을 30%까지 채웠다가 우리가 거의 뭐 5% 10%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12월에. 그리고 박살나는 거를 그 포스코 퓨처엠은 방어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1월 16일 날 가장 먼저 폭발적인 시세 14%가 나왔고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놨던 게 그때가 17만 6천 원이었나요? 1월 저점이. 그러고 나서 70만 원까지 찍었죠. 그 수익 다 잡아먹었지. 근데 얘를 정점 인식을 잡는 거는
저 150만 원 찍을 때 거래대금이 4조 원대가 터졌다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래요. 개별 종목이 그 거래가 다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종목에서 나오기가. 그러니까 결론은 주봉에서 보시니까 더 눈에 띄죠. 저 거래대금하고 지금 거래대금. 그러니까 저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면 또 상관없다니까.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진 그건 끝난 거예요. 이 거래대금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한 끝난 거예요. 신뢰도가 없어요. 반등 나오는 건 반등일 뿐이야. 가격 반발력일 뿐이다라고 했죠. 다매도.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은 저기서 매수 세를 냈잖아. 누구 박순혁이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기차도 못하는 애들이 지금도 사례잖아. 얘보다 훌륭한 현대차 기아 팔고 사례잖아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거래가 둔화돼 있고 하더라도 누적 수급 범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을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누적 수급 범위 매수 일부 들어오는 거는 그건 뭐예요? 전부 공매대차 상환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교육 내용 중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일부 해드렸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 못 간다? 정신 똑띠 챙기라고 그러세요. 공매도가 무슨 영향이 있다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비중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천하의 에코프로 대주주주면 26%뿐이 없는 에코프로 공매도 외국인들 여기에 뭐 공매도 외국인 위주로 했는데 제일 많을 때 6%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 어찌됐건 지분율 15.7입니다. 그 6%가 얘 주가를 못 가게 해서? 아니, 공매도 증가했을 때 주가는 15배 올랐어요. 공매도 증가했을 때. 그 효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700억 갖고 있었다. 700억 갖고 있어서 진짜로 여기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찔끔찔끔 더 나왔죠. 근데 700억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15배 올랐어. 그럼 그것만 1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이 자꾸 옆에 펌프질 해가지고 야 공매도가 1조를 넘겼어 2조를 넘겼어 그래서 주가 못 간다. 40조를 넘겼어 얘가 시가총액이. 40조 넘긴 애 2조 물량 나왔다고 주가 못 가요? 15배 올랐는데 얼마를 가려는 거야? 100배 가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도박장이야? 경마장이야? 주가 밀릴 때 저 고점 찍고 밀릴 때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는 나온 것도 없어. 7월 26일 날 정확히 보시면요. 박순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월 26일 날 기관에서 공매도를 때렸대. 아니 외국인도 아니고 갑자기 기관에서 공매도를 때렸대요. 근데 그날 23년 7월 26일 날을 보시면요. 기관의 수급 자체가 없어 별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없는데 기관이 그렇게 때렸다는 거. 나는 진짜 그런 억지를 쓰는데 하다못해 KBS 머니온라인에도 나와서 그 헛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기자분이 잘라버렸어. 하도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7월 26일 날 그때만 땡겨서 볼게요. 잘 눈에 보이실 수 있게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토마토나 이데일리 이런 애들이 시청률을 내보려고 그런 애들 불러다가 그냥 불러놓고 나쁜 소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래요 하다 보니까 얘가 거짓말이 아주 그냥 거짓말을 불러일으킨 거지. 지가 얘기해도 거짓말인데도 못 알아듣고 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진행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린 거야. 근데 윤정도한테 딱딱 걸리는 거죠. 윤정도한테만 걸려요? 제도권에서는 다 알지. 귀찮으니까 냅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순혁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우리 방에서도 그게 누구예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군지 몰라 모르는 분들은. 하도 그 나쁜 친구가 기간이 이날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7월 26일 날 그래서 고점 대비 왕창 무너졌다 이거야. 또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정확히 해석을 해드리면 26일 날 5% 고점 대비 밀려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밀린 거죠. 그때 당시에 기간은 플러스 12,700주 샀어. 외국인은 10만 주 오히려 샀어. 뭔 공매도를 때려. 그리고 공매도가 없었어 이날. 그리고 300만 주 거래량에서 매도의 기준에 300만 주의 거래량에 매도의 기준에 외국인이 47만 주를 매도했어요. 근데 기간은 얼마? 7만 2천 주. 그 다음 날은요 5만 7천 주죠. 매도 자체가 매도 자체가 5만 7천 주 7만 2천 주잖아. 그리고 이제 매수로 보시면 외국인이 47만 주 매도한 날 다시 57만 주를 샀고 그 다음 날은 40만 주를 샀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절대 관여된 물량이 전체 물량이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아. 얘네가 때려서 주가가 밀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간은요 아예 없죠. 300만 주 수준 거래 터지는데 7만 주, 8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특히 매도의 기준에 5만 주, 7만 주가 무슨 기간이 매도를 해서 기간이 또 공매도를 해서 얘가 밀렸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데 이 자체를 윤정도는 박스라도 갖고 나가고 머니홀러 갖고 나가고 EBC 갖고 나가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고 말고 다른 방송국은 그 검증도 없이 구두로만 그냥 야 그날이요 왜 빠진지 알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공매도가 말이야 막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졌다 이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HLB를 그렇게 설명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매도 상환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루머 터뜨려갖고 밀리고 내려가고 그래갖고 밑에서 아니 그 루머를 누가 들었냐고. 요즘에는 그 스팸 문자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시 내용이 과다 스팸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투자 주의 들어가고. 얘 스팸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팸 문자 받은 적 있어? 찌라시는 80년대 9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그럼 텔레그램? 아니 누가 받은 거 있냐고. 텔레그램에 받은 거 없잖아. 그리고 뭐 메이저에서 비이성적인 보도자료는 나왔어요? 한국경제TV나 뭐 매일경제TV? 없죠. 근데 무슨 누가 음해를 했고 뭐를 해. 그냥 고빈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도 2차 전지도 이날 기준에 누군가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죠. 또 혹은 알고리즘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과하게 미끄러져 내린 거죠. 어느 쪽 한쪽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기계적으로 로스코 물량 걸어놓는 거, 차익 실현 물량 걸어놓는 거 그게 한 번에 쏟아진 거야. 쏟아지다 보니까 쏟아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빠지는데 어떻게 포스코도 같이 빠지냐 이거야.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애가 방송 나서 헛소리를 한 거야. 박순혁이가. 그 옆에서 선대인이가 박수치고 맞아요 하고 헛소리를 한 거고 저가격에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ETF 상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ETF 상품에 다 들어가 있잖아. ETF 2차 전지 상품에. 그게 조 단위짜리가 두 상품이 있어요. 옛날부터 발행했던 상품별 1조 이상의 물량이 들어가 있던 두 개가 있어. 1조가 뭐 2조 가까이 됐나 그랬죠. 두 상품 각각으로. 걔네가 밀려 내려오니까 ETF에서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다 해칭이 되니까 밀려 내려가죠. 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40조 넘겼단 말이야. 에코프로 BM이 얼마? 50조를 넘겨요. 두 종목이 90조를 넘겨요. 그러면 90조를 넘기면 하이닉스 실적을 넘기는 거야. 미친 거지. 이 배터리 옹호론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실적이 없는 애들이 어떻게 넘겨. 순이익 12조를 내는 현대차가 이 당시에 35조까지 밀려 내려갔어. 3년만 있으면 순이익으로 회사 통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 1조가 안 나오나 그랬죠. 근데 그런 애들 둘이서 90조를 넘기고 한 종목이 40조, 50조를 넘기면서 현대차를 넘기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뭐 그래서 공매도가 공매도가 수익 낸 거야? 아니라니까. 공매도는 해칭뿐이 없어요. 공매도 가지고 수익 내겠다 때리는 경우 드물어. 얼마 돼도 안 해. 근데 그걸 억지를 써서 무슨 뭐 공매도가 때렸네 아니라고.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포스코홀딩스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코스피 200 지수의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넘겨졌다, 많아졌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비율로 들어와 있는 인덱스 상품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스코홀딩스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계속 매수 비중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늘리다 보니까 강세가 되는 거죠. 아닌데 포스코 25%를 개인에게 넘겼던데. 그렇지. 인덱스에서는 계속 매수가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다른 일반 상품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겠지. 그런 과정의 수급이 정점에서 급격히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 델타 해지 해야 되잖아. 델타 해지를 해놓고 그 수량 해지를 해야 돼. 그 수량을 해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에요. 근데 HLB도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아니라고. 그래서 정점은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1조의 거래대금 가지고는 그건 정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1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16일 날
에코프로 3월 23일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억 9천만 주대의 종목이 3월 16일 날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거래대금 1조 터뜨리고 상한가.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되면 1조가 터져. 근데 13조인 에코프로가 3월 23일 날 1조 2천억 터지고 음봉 떨어졌다가 도지로 끝났어. 그럼 그건 정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이론에 맞지 않아. 윤정두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기준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6일 날이 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수급은 아무런 의미 없죠. 이게 1년 이상이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를 예를 들어서 2023 0726 안 나온다. 1년 넘으니까 안 나온다. 그 당일 기준에 이제 그 수급 동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창구 동향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냥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 차익 실현 효과가 터진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박살이죠. 그러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안 시켜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휘둘린 거 아니야. 금융당국이 아니야.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 금지 시켰죠. 금융당국은 절대 공매도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금지 안 시킨다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공매도 금지 11월에. 그 11월 초에 박살나고 내려가던 에코프로가 92만 8천원까지 돌려줘요. 개인들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박순혁 같은 애들 때문에. 선대인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순혁이 애라고 그랬는데 저보다 어려, 1살인가 2살 어려. 뭐 선대인 씨는 저보다 조금 뭐 위고. 근데 인간 같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선대인은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 받고 박순혁은 그 선행매매 정보를 줬고 금양. 그게 7억이고. 어?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내용 팔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돈 벌고 박순혁이는 USB 말 같지도 않은 내용 녹화해놓고 그거 가지고 30만 원 강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 권만 팔아서 30억이야. 응? 그러니까 아무 정신없이 에코프로 저기 120만 원에 7월 29일 날 그리고 30일 날인가 자기 1억씩 더 샀다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나가서 다 그거 얘기하고 다녔죠. 그 얘기는 뭐야? 나도 샀으니 니들도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언제 그 고점에서 사라고 그랬냐고. 아주 나쁜 놈. 공매도 금지돼서 91만 8천원까지 갔을 때 신나가지고 막 악쓰고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다가 이런 데서 안 사면 어디서 사냐고 막 그냥 악을 쓰고 살아오래. 그러고 나서도 지금 2조 원장에 30-40% 깨졌잖아. 한미반도체 팔아서 옮기려면 한미반도체는 따블났잖아. 그런 것도 지금 와서도 자긴 그런 적 없대잖아요. 그리고 엔캠 사라잖아. 엔캠 물빵. 그것도 선행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하셔야 돼요. 좀 굉장히 위험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HLB 같은 경우도 얘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 더 간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더 갈 것 같아 보여요. 기술적으로. 근데 다만 어제의 기준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른 종목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깨진 종목도 있겠죠. 근데 이 거래대금의 거래량에 이게 정점이 될 수 없다. 또 하나의 얘는 위메이드가 오늘 정점이 될 수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근데 기술적으로 막 그냥 그 폭락으로 연출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 거래대금이 최상단에 놓여져서 이 거래로 인해서 여기서부터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정점이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얘도 에코프로만큼 얘가 못 올랐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3개월 만에 8천억짜리를 7조로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에코프로보다 더 빨랐어 사실은. 언제? 3개월 만에 2021년 하반기에 무중 내세우고 위믹스 내세우고 무중 내세우고 위믹스 내세우고 해가지고 무중 그 권리락 들어가고 유통 물량 별로 없을 때 저주가까지 땡긴 거예요. 그래갖고 유통 물량 딱 나왔을 때가 8조가 된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거 다 팔아먹었죠. 응?
대표가 나서서 막 아주 막 그냥 쇼를 하고 다녔잖아요. 신라된 애들처럼. 웃을 일도 아니야. 근데 거래가 급감하진 않았어. 주가는 급감하는 막 밀리는데 저게 이제 그게 나와서 그렇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서. 원래는 거래가 급감하고 밀려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거래 급감했고. 저게 8배 오른 거예요. 8배. 무증 감안해서 3개월 만에 8배. 근데 지금 저 거래대금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고점에서 음봉 떨어지고 장대 거래대금이 터져버리면 그게 이제 정점이고 또 기간 조정 들어가고 뭐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얘가 무조건 더 간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무조건 더 간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에코프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HLB나 이런 종목처럼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뭐 물론 오늘 3% 7%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뭐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2천억이야. 전체 시장에서 막 화들짝 놀랄 거래대금은 일단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고점을 뭐 넘겨서의 거래대금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기술적으로 여기서 정점이다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HLB가 어제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절반 이상을 돌렸어요. 절반 이상을. 조금 전에 보신 에코프로가 도지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움직임 줬어요. 그 다음에 HMM이 그날은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그 당시 기준에 주봉상으로 그렇게까지 패닉의 범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정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대금을 마저 보시고 그 기준을 보시고 얘도 지금 양봉이죠. 양봉에 윗골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무조건 여기를 정점으로 인식을 잡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주봉 기준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조정받는 건 나올 수 있어요.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근데 말씀드린 에코프로처럼 이런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3월 23일이 아닌 이런 날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일본 기준에서도. 그래서 HLB의 경우에 우리가 어저께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죠. 어제 사실은 HLB 같은 경우는 패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패닉이야? 예를 들어서 7월 8일 날 23.7% 올랐잖아요. 저 수익을 그대로 다 잡아먹었죠. 왜?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3일이 아닌 우리는 25일부터 검색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고 또 메타방 처음 생긴 게 29일이었고 29일에도 매도 사인을 72,000원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도하셔서 수익 내신 분이 계시고 미처 매도를 못하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모의계좌에서는 전날 마이너스 3%가 된 거예요. 3.6. 그래서 모의계좌 메타방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내드리고도 못 쫓아오신 분이 계셔서 모의계좌도 마이너스 3%로 만들어 놓고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45%, 47%, 50%까지 올라온 거죠. 응? 여기서부터 여기도 정점이 아닙니다. 1조가 터졌지만 이걸 가지고 정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래가 터져서의 정점이 아니다. 이런 변동성의 정점이 아니다. 여기도 거래가 터져서의 정점이 아니다. 응? 에코프로의 3월 23일이랑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바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이슈를 변동성을 줄지.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응? FDA 뭐 승인 난다고 해서 폭등 나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고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승인 그것도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4월 정도 금융당국이 승인해 주는 게 에코프로 BM이 승인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갔었죠. 그 다음날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고 그런 이슈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처를 한 거고 어제 기준에서도 더 빠르게 잘라내고 밑에서 샀으면 제일 좋은데
매도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깨져서. 그러면 그 다음 범위의 대처는 어떻게 할까의 기준, 그리고 오늘의 대처는 어떻게 할까의 기준. 그래서 추세 추이는 비이성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인다.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편안하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도지에서 조금 몸통이 생긴 기준이 되죠. 도지도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도지의 기준도. 도지의 기준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수형이 아니에요. 간혹 말 같지도 않은 애들 방송 나와가지고 캔들 이거 뭐 교수형, 절대 이건 교수형이 아닙니다. 교수형의 전제 조건은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위로 뻗지 못하고, 갭상승을 줄 정도로 힘이 센데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위로 뻗지 못하고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앞전의 몸통까지 훼손시키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달고 돌리는 거는 뭐다? 개인들의 오버슈팅이다. 이거는 정점이다. 힘이 없다. 끝. 그게 교수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망치형이죠. 이건 망치형이죠. 망치형은 뭐예요? 밑에서 사는 거. 이게 위지 어떻게 미칩니까? 여러분 분봉 안 봐요? 예전에 컴퓨터 없을 땐 모르겠지만은 지금 분봉도 보시죠. 분봉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일봉이 된 거고, 일봉 5개가 모여서 주봉이 되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 5개가 걸쳐져 있는데 이게 무슨 저 고점에서의 조종률을 보면 되죠. 그래서 캔들도 증권사 임직원 교육이 10시간씩 잡혀 있는 거야. 그 캔들 한 가지. 그것도 4대천왕 캔들. 이해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거 여기서 떴다고, 이런 거 하나 떴다고, 뭐 이런 걸 망치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변동률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변동률이 커진다는 거는 거래대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망치와 그 교수형의 기준은 갭상승의 크기, 그리고 몸통을 크게 훼손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돌렸느냐의 기준. 결론은 우리가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준의 일봉상의 기준에서 아까 밀려 내려오니까 야 이거 뭐야, 오늘도 왜 그래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왜 그래요? 그랬잖아요. 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겁을 내신다. 근데 어제 같은 변동률이 아까 종목 딱딱딱 몇 개 꼽아드린 것처럼 종목 하나에서 저런 변동률, 어제 같은 변동률 나오는 거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1월 말하고 벌써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 확장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니, 금융당국은 바보냐고. 응? 아무리 무능력해도 시가총액 3위짜리가 저런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 저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삼선 전환도를 배우는 이유가 장중의 기준에서 이제 10만 원 수준 공방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시초가 요 두 개만 묶어서 본다면 시초가와 아까 장중 10만 원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캔들이 얘 두 개만 묶어서 보면은 저점 여기, 그다음에 고점 여기에 도지가 되는 거죠. 시작 가격과 그 가격이 비슷한. 지금은요. 요 절반 도지의 양상에서 굉장히 꼬리가 긴 장족형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몸통이 조금 생긴 거죠. 내일 금요일인데 조금 더 움직임 줘서 감싸 안으면 그럼 망치형이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로 따졌을 때. 커다란 망치. 그럼 윗방향의 가능성이 월등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뭐 도지 양상으로 끝났다 내일, 그럼 위로 트든 아래로 튀든 굉장히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위로 아무래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비중으로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은 유지해서 대처하실 수 있고, 다만 메타방은 100%까지도 비중을 갖고 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내일 갭상승 나오고 폭등 나올 것 같지만 비중 절반 이상을 현금화를 해놓는 거고. 그리고 주봉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요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 종가의 기준이 아까 이제 10만 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장중에, 그러면 요 양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이거야. 왜? 주봉으로 보면 따로따로 보이니까. 그럼 장중의 기준에 꼬리가 달려봐야 10만 원이면 요 정도뿐이 더 달리냐고. 양봉에.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꼬리가 달려봐야 요만큼뿐이 더 달리냐고. 오늘 장중 기준. 그럼 뭐 삿바형이지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양봉.
힘센 장대항복. 근데 뭘 힘들어하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그거란 말이야. 나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거야. 무릎에서 사고 싶어요. 말씀만. 그냥 최저 바닥에서 최고점 잡아달래. 그럼 윤정두가 최고 바닥에서 최저점 잡아주잖아요. 그죠? 검색에 딱 뜨는 시점부터 해서 알고 보니 그게 최저 바닥이더라. 여기서부터. 아까 에코프로도 다. 그리고 요 정도에 팔거나 여기서 조금 밑에서 팔더라도 최고점이야. 왜? 우린 여기서부터도 수익을 냈거든. 그 이전부터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의 욕심은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왜 그래? 그건 최고점에 팔고 싶다는 거야. 난 늦게 들어가서 그래. 왜 누가 늦게 들어가래? 왜 늦게 들어가래? 얘기했잖아. 메타방에 한 분이 난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목요일날 이탈했다니까. 목요일날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더라고. 손실이 너무 크시고. 하루 이틀 잘 따라오시더니 수익 우리가 44% 45%를 내놨다가 3일인가를 손절을 했어요. 그분 메타방으로 오시는데 VVIP 회원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나 VVIP잖아요. 1년 이상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좀 꼭 살려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 직원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십시오 했는데 첫날 들어오시고 한 8% 수익이 났어. 난리가 난 거 좋아서. 그래 나서 이틀인가 3일을 3%씩 손절을 3번인가 했죠. 그랬더니 내 혼자도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간적인 검증이 안 된 분들과 같이 가면 다른 분들도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날 나가시냐고. 하루만 더 계셨으면 저 수익 잡아내고 그럼 똑같이 50% 수익에다가 어제 같은 날 대처 잘하고 나가셔서 뭐 다른 종목으로 다 수익 내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실 나면 정리 못하고 올라가면 조금 올라오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왜? 내가 사자마자 조금은 좋은데 내가 사자마자 밀렸거든. 그러니까 막 겁이 난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아이고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해버려. 욕하고 막. 근데 밀리면은 순간 확 밀려버리면 이건 손절도 못해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몇 날 며칠 갖고 가다가 엉엉 울고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해? 일단 정리하세요. 그럼 정리하고 나면 이제 좀 이따 며칠 있다 막 보는 거야. 그러면 저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데 10,000원에서 팔았는데 5,000원에서 반등 나오는데도 그거 막 저거 내가 잘라내고 저 밑에서 샀으면 되는데 이른다고. 하여간에 결론은 HLB 같은 경우에 지금 IR을 3시 반부터 진행합니다라고 어제 급격히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에서는 별 내용도 없어. IR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에서는 살짝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절반은 정리를 해놨고 절반은 가지고 가는데 이쪽에 그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주주총회 별 내용은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어제 유입된 그 200만 주의 매수가 대부분이 다 19,000원, 2만원 위에서 140만 주, 160만 주는 그 위에서 산 물량이에요. 오늘 고점에서 한번 털고 40만 주 털고 밑에 다시 샀어. 같은 쪽에서 샀는지 손바뀜인지 다시 샀어요. 그리고 HLB 어제 70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누적 수급 남아있는 것도 지금 600만 주대니까 6% 수준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여진 그대로 이제 3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편입 여력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이슈 부분이 좀 불거지면은 변동은 위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주의하자.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 고점 대비 저렇게 밀리는 케이스는 좀 드물죠.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자. 그건 누가 해요? 윤정두가 하는 거예요. VVIP방에 계신 분들도 잘 쫓아오시고 저게 찌라시 때문에 변동 나왔다. 공매도 때문에 변동 나왔다. 그건 다 무시하십시오. 윤정두 말만 들으세요. 그냥 고빈도 거래 또 알고리즘 매매 이런 데서 충돌 나는 부분에 알고리즘이 좀 뻑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로스컷 물량이 다른 쪽도 다 로스컷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방에 우르르 쏟아진 거고 쏟아지는 과정에서 겁난 투매가 나온 거고 그걸 또 다시 받아간 거고 이런 개념으로 설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방 지금 방송 중인데요. 양쪽 다. 장 마감 때 지금 방송 중인데
예. 방송 중입니다. 김동구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반은 우리가 정리해놨고 이제 내일 보면 되고, 그 수익 범위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기준에 종가상으로는 가장 높은 이제 수익률로 내일 조금만 잘 운영하면은 이번 주 목표했던 1월 29일 이후에 50% 수익은 뭐 달성이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좀 나눠서 영상을 찍을까도 하는데, 일단 뭐 HLB 특집으로 뭐 가는 거죠. 거의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메인 화면에 뭐 HLB 전략, 변동성 매매 전략 뭐 다 나와 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해졌죠. 어제 대비 또 윤정도가 전략 잡은 대로, 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 어제 어느 누가 HLB 이거 고점 아닙니다, HLB 뭐 공매도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설 쓰고 앉아 있는 거고, HLB 알테오제나 에코프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HMM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변동률이 확장됐다고 거래가 터져 있지 않은데 그게 정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구 동향 확인하십시오. 창구 동향 확인해 보시면 뭐 공매도가 뭐 밑에서 대샀느니 위에서 샀느니 KB증권이 밑에서 사고 70만 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헛소리. 응? 순매도 창구 5위 안에 안 들어오고 순매수 창구 5위 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순수한 매도, 순수한 매수로 착각이 된 거죠. 신한창고 같은 경우가 단 한 주도 오늘 거래가 없었을까요? 매수의 거래가? 그죠? 근데 저런 걸 가지고 62만 주 신한창고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아침 되면은 저희 바뀝니다. 7시경에 6시 뭐 이럴 때 바뀌어요. 새벽에도 바뀌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제 시간을 체크는 안 했고 한 6시, 7시에는 다 바뀌어. 그렇게 해서 실질 매도 매수 물량이 잡힙니다. 저 매수가 공백인 이유는 다른 거 아무 내용이 없고, 이 창구 동향 상위 5위 안에 없어서 그래. 매수든 매도든 이 상위 5위 안에 없으면 집계해서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매수 창구 5위 안에 단 한 번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도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기준의 신한창고 매도, 그리고 또 어디로 봐야 될까? 뭘 봐야 될까? 미래 다른 종목도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 매도 창고 순위에 없으면,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삼성전기에서 삼성전기 뭐죠? 종목이 99,300원이면 LG전자에서 모건스탠리가 매도 5위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매도가 아예 집계가 안 나와. 그래서 순매수만 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UBS, JP모건 개장 초에 뭐 잠깐 416주 매도 집계가 있었나 보죠. 그 정도만 나와. 삼성도 잠깐 매도가 8,800주 있을 때 집계가 잡힌 것 같아. 이해되세요? 매도 창구 순위 5위 안에 없으면 그 시점부터는 안 나옵니다. 집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순매수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보면 되겠다. 자, LG화학이 밀렸어요. 그럼 가끔씩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LG화학이 주가가 우리 종목이고 우리 주력주인데 밀렸잖아요. LG화학이 밀렸는데 막 누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이거요, LG화학이요, 지금 NH가 이렇게 많이 매집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야. 매도 순위 5위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다. 아시겠죠? 위메이드도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미래, 키움, 삼성, 한투 얘네들 5위 안에 왔다 갔다 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NH가 위메이드에 지금 매수가 안 잡혀 있죠. 5위 안에 한 번도 안 들어와서 그래. NH가 주구장창 24만 6천 주 매도했다? NH투자증권 쓰는 분 한 명도 없을까? 매수가 한 주도 안 잡히죠. 5위 안에 오늘 한 번도 5위 안에 순매수가 안 잡혀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 간단한 것도 몰라서
이걸 가지고 흥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 때문에 그래요. 혹은 앞서 말씀드린 그 외국계 창고, 요즘에 단타 치는 외국계 창고, 그런 창고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엄청난 매집을 했어요. 100만 주를 샀어요. 근데 순위 안에 없어서 100만 주 창고처럼 착시 현상이 났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 화면에 프리미엄 교육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쿠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 유료 회원님들은 다 달라 그래요. 무조건 유료 회원님들은 다 달라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대처가 안 되잖아. VIP 방에 계셔서 대처가 잘 되지 모르는데 대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방은 VVIP 회원님들 위주로 2기. 1기 이거 넣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기 넣어놓으라고. 1기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잖아 지금. 1기 새로 넣어놓으세요. 다시 옛날 그대로. 그리고 2기는 2기 이 내용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운영 정책부터 목표 수익률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따방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